오돌뼈 씌우면 안 돼요 이제. 아, 저 안 돼요? 네. 반대쪽으로 씹어야 돼요? 삼겹살에 그 오돌뼈 있는 부분 다 버려야 돼요? 전 안녕하세요. 치과왕입니다. 네, 저는 그 닥터 프렌즈의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태영쌤이 이렇게 보기와는 다르게 또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를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학생 때 부모님 임플란트를 이렇게 네. 해드렸다. 네. 그런데 맞아요. 해드려놓고 또 후회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네. 오늘 어떻게 된 건지, 왜 후회를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지 네. 좀 궁금해가지고. 네. 네. 그 당시에 제가 학생이었고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돈을 좀 모았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제가 해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동네 치과 가셔서 임플란트 하셔라 하고 제가 돈을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죠. 저는 치과 의사가 되는 동안. 근데 그 당시에 돈도 꽤 큰 돈이었겠네요. 큰 돈이었죠. 아르바이트에서 모았으면 더 맞아요, 사실 맞아요. 큰 돈이었겠네요. 네, 몇백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 이렇게 드렸었어요. 그렇게 해서 치료가 잘 됐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임플란트를 잘 아는 치과 의사가 되고 나서 네. 이제 저희 치과에 오셨죠, 부모님이. 또 그렇죠. 내가 한번 받으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 부모님 이빨은 뭐 잘 쓰고 있었어요? 잘 불편함 쓰고 없이? 계셨는데 이제 네. 어느 정도 불편감이 있으셨어요. 어떤 불편감이 왜냐면 뭐 있었어요? 입냄새가 일단 조금 입냄새가 나고 난다? 네, 네. 아무리 양치해도 빠지지 않는 입냄새. 그리고 잇몸에서 피도 좀 나고. 임플란트 한 치아. 그렇죠. 그쪽 주변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봐야겠다 해서 치과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엑스레이 찍고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일단 임플란트 주변으로 치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껴 있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입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스케일링을 해도 떨어지질 않거든요. 그 치석이라는 게 결국엔 세균 덩어리인 거니까 그 세균 덩어리에서 그러니까 치석에서 냄새가 나는 건가요? 그렇죠. 치석에서도 냄새가 나고 네네. 치석이 만든 잇몸의 염증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그게 또 있으면 자꾸 쉽게 피나고 하는 게 또 염증이니까 그 그쵸. 염증이 내는 냄새.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양치를 해도 냄새가 나니까 아예 뭐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양치 다 하고 혀까지 닦았는데 맡아봐 이러면은 그치.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를 찍고 봤더니 네네. 그 임플란트 주변으로 그런 증상들이 좀 관찰돼서 근데 일반적인 임플란트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치석 같은 것들도 이 정도로 생기지는 않고 네네. 건강하게 양치만 잘하면 네. 관리가 잘 되곤 하는데 이상하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제 임플란트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네. 임플란트 나사가 위쪽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외부형이랑 내부형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외부형과 임플란트 내부형은 같이 잘 안 심어요. 우창윤 선생님은 임플란트 외부형을 심은 게 아니라 내부형을 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내부형과 외부형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건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잇몸 안에 들어간 나사잖아요. 네네. 그 나사는 잇몸 위쪽으로 나와 있는 것까지가 임플란트인 게 있고 잇몸 아래쪽 뼈에서 끝나는 게 내부형입니다. 그럼 그게 내부형이네. 그렇지. 내부형과 외부형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래요? 임플란트를 심었어. 그 심은 잇몸에서 아래쪽에 있어요. 그건 내부형이고요. 내부형이죠. 심었는데 튀어나와 있어. 이런 외부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어려워요? 아니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쉬운데 나사의 문제가 아니라 나사 위쪽에 있는 이 공간의 문제야. 하여튼 간에 외부형은 이거고 내부형은 그치. 내부형은 외부형 이거잖아요. 겉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이 외부형과 내부형이 있는데 네네네. 이제 임플란트도 브릿지라는 게 있잖아요. 임플란트 두 개를 심고 두 개를 연결해서 마치 세 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이게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빨이 세 개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빨 세 개가 없을 때 여기가 없는데 여기 심고 여기 심어서 세 개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한다. 가운데는 비어 있고. 네. 이런 걸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결을 할 때 내부형이랑 내부형만 연결하든가 아니면 외부형과 외부형만 연결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씹을 때 응력 같은 것들이 약간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하나는 잇몸 뼈 쪽에 닿아 있는 거, 이게 어쨌든 이빨이 나와 있는 그렇죠. 거니까. 씹는 힘이 물리적으로 좀 다르게 작용할 수가 있죠. 작용하겠네요. 네. 그래서 좀 이격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약간의 씹을 틈 때. 같은 게 생길 수 그쵸? 있겠네요. 오래되면 특히.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안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충격이었는데 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랑 자연치는 네네. 또 연결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것 자체도 자연치 같은 경우에는 치아 주변에 스프링 같이 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씹으면 살짝살짝 말랑말랑 쿠션감이 있죠. 네네. 근데 임플란트는 뼈에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쿠션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씹을 때 전혀 다른 힘이 그러겠네요. 가해지죠. 그러겠네요. 한쪽은 쿠션이 있고 한쪽은 쿠션이 없으니까. 임플란트 쪽에 조금 더 강한 압력이 계속 가해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잘못된 응력이 작용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도 또 연결 안 해요. 근데 이 세 개를 다 연결해 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걸 굉장히 깊이 고민했고 네. 이 당시에 심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가? 아, 너무 옛날이어서. 그쵸, 너무 옛날이어서 그런가? 로 저를 달랬습니다. 마음이 안 좋았겠네요. 마음이 안 좋았죠. 어렸을 때 했는데. 되게 내가 어렵게 모은 돈으로 부모님 임플란트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말한 대로 좀 이격이 생겨가지고 네. 잇몸 같은 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뭔가 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오래 그렇죠. 쓸 수 없는 오래 쓸 수 임플란트의 없어요. 형태였다는 거네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뭐 5년도 못 쓰고 망가질 가능성도 있고, 보통은 임플란트 심을 때 10년, 최소 10년은 보고 심는데 못 10년 심죠. 짧네요. 왜냐면 저 지금 나이가 지금 네. 10년마다 해야 되면 저는 임플란트 지금. 아무튼 그렇게 다 잘못돼 있어가지고 어. 이걸 고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면 부모님께 임플란트 빼고 다시 한 건가요? 임플란트 안에 있는 나사들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철물들만 교체를 했죠. 또 있는 건 살리긴 살려야 되니까. 다 살려야죠. 살릴 수 있는 것들은. 그러면서 조금 역학적인 고민들이 많이 생겨요. 아, 물리적으로 어떻게 힘을 균등하게 그렇죠.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찝을 때 생기는 그런 빈틈 같은 게 없을 것인가. 왜냐면 이빨이 사실 뭔가를 씹는 힘이 엄청나잖아요. 사실. 엄청나죠. 엄청나고 우리가 또 뭐 말랑말랑 먹는 게 아니라 가끔씩은 우리가 뭐 삼겹살에 오돌뼈도 씹고 네. 가끔씩은 씹으면 안 된 것도 씹고. 네. 오돌뼈 씌우면 안 돼요, 이제. 아, 저 안 돼요? 네. 반대쪽으로 씹어야 돼요? 삼겹살에 그 오돌뼈 있는 부분 다 버려야 돼요? 저는 버려요. 아, 임플란트를 씹으면 안 돼요? 씹어도 되는데 임플란트로 씹어도 됩니다. 씹어도 되는데. 아, 되는데 네. 그냥 나이가 조심해라.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조심해라. 그렇죠. 아. 오돌뼈 씹다가 깨져서 오는 분들 많아요. 아무튼 역학적인 고려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겠다. 이 역학적인 고려를 잘못하면은 그 크라운이나 보철물이 깨져서 오는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잇몸 부어있던 것들도 다 치료해서 또 건강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사용하고 지금은 계시죠. 잘 사용하고 예. 계시고요. 예. 그 당시에는 뭐 왜 그랬는지 사실 우리가 알긴 어렵지만 네. 그런 생각 할 수 있겠네요. 임플란트를 예전에 했는데 자꾸 음식을 씹을 때 좀 아프고 네. 혹은 뭔가 붓고 피나고 치석도 많이 끼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나는 제대로 치료를 받았는지 혹시 뭐 네. 다른 치과에 가서 저희가 그걸 2차 소견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받아보거나 할 필요도 사실 있을 것 같네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치과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다른 치과에서 심었는데 지금 잘 심어진 건지 확인해 달라. 저도 사실 그 태영쌤한테 임플란트 하고 딴 데서 물어봤어요. 근데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네. 사실 의사들도 2차 소견을 많이 물어봐요. 그럼요. 환자분들도 이게 정말 고민되거나 뭔가 찜찜하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제 다른 또 믿을 만한 치과 병원 찾아가서 2차 소견 들어보고 이렇게 의견들을 이렇게 종합해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것도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맞습니다. 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저희 가족들을 치료해 주셨던 원장님한테 뭐 아기를 품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네네. 아마 최선의 치료를 하셨을 거다. 네, 근데 결과는 안 좋았다. 맞습니다. 그 정도. 아쉬움이 마음이 남지만. 아팠다. 네네. 네, 창윤이한테는 최선의 치료를 했다. 네, 뭐 저는 뭐 2차 소견까지 하긴 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